자, 고2 3월 5주차 채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점. 자, 12번까지 한번 채점 하시고요. 됐죠? 정지했다가 하시고요. 자, 13번부터 25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에 답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따가 해설 강의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수열 AN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을 때 극한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 극한값을 구해라. 근데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이제 하도 여러 번 봐서 대충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알죠? 자, 무한급수가 이렇게 생긴 무한급수가 1일 때 이거 여러분 낚시죠? 어떤 낚시야? 자, 무한급수 무한대까지 더하는 게 어떤 값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수렴했다라고 나오기도 하죠. 수렴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요? 이거죠, 이거. 이 수열의 극한이 이거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값이 0이다. 여러분,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자,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 더하기 1. 자, 2의 n제곱 an 마이너스 2의 n 더하기 1. 이 극한값은 0입니다. 자, 극한값 an 요거는 뭘까요? 라고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모에 여러분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하니까 이 녀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거죠. 1 더하기 발산분의 1입니다. 발산분의 1이라는 것은 0이란 얘기고요. 다시 한번 위에는 an 나오고 빼기 2 이렇게 나옵니다. 2의 n승으로 나눈 거지 분모 분자를. 자, 그거의 극한값이 0이라 그랬어. 어차피 얘는 0입니다. 0. 자, 그러면 an 빼기 2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극한값이 0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거 분모는 1이니까 의미 없고요. 자, 결국 극한값은 뭐다? 2다. 요 넘어가면 여러분 2죠. 그래서 답은 2다 라고 되는 곧단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수열 an, bn이 깔끔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3n분의 an이 무한대로 갈 때 2라고 했고요. bn분의 요 녀석이 6이라고 했어. 선생님은 요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요런 개념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똑같은 걸 만드는 거야. 똑같은 것을 만들다. 자, 이해가니? 똑같은 것을 만들다. 자, 무슨 얘기냐면 an 아래 분모에 3n이 있어야 이게 2라고. 그치? an이라고 하는 거에 분모에 3n이 붙어 있어야 극한이 2인데 여기는 an 혼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이걸 만들 수 있겠어? 그렇지. 3n으로 나눠줘야지. 그럼 얘만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3n으로 일단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3n분의 an 짝 3n분의 bn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분모에 있는 녀석이니까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올라가면 뭐가 되죠? 역수가 되니까 bn분의 3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뭐 한 거 없어. 분모 분자에다가 3n으로 나눈 것 뿐이 없어. 왜 나눴죠?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자, 보입니까? 여기 파란색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3n으로 나눈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맞죠? 자, 한 번 더 남았어. 한 번 더 남았어. 뭘 해야 돼 이제? 자, 이제 요 녀석을 만들어야죠. 오른쪽 보세요. bn분의 2n 더하기 3. 그러면 여기 bn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 bn분의 2n 더하기 3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요 녹색 요 동그라미에다가 여기죠. 여기 정확하게 여기 요 비끔칠한 요 부분에다가 아이고 색 보이나요? 분모 분자에다가 2n 더하기 3을 곱해 준 겁니다. 자, 3n 어디 갔어요, 선생님? 3n 원래 있었던 거고, 그치? 그리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했으니까 2n 더하기 3을 이렇게 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동그라미 친 게 이렇게 바뀐 거라고. 이해되죠?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요거 똑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왜?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은 게 나오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 주어진 식이 요 녀석 곱하기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죠.
근데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극한값이 있습니다. 3n분의 an 극한값은 2라 그랬고요. 2번 요거의 극한값은 6이라고 했고요. 요건 여러분 극한값 금방 구할 수 있죠?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을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각각 따로따로 해주면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자, 뭐 수열 극한의 진입 판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이 모두 발산한답니다. 그러면 AN, BN도 발산한다. 여러분 발산에는 자 이런 거 극한의 진입 판정에서 자주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진동 발레. 진동이 뭐죠? 왔다 갔다 1마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동이죠. 그래서 진동 치는 걸로 발레를 한번 들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N이 1, 0, 1, 0, 1, 0 이런 식으로 간다 치고 BN은 0, 1, 0, 1, 0, 1 이렇게 간다 쳐봐. 그럼 두 개 곱하면 뭐가 돼? 그렇지. 0, 0, 0, 0 돼서 여러분 수렴하죠? 왜냐면 2하고 0하고 곱하면 0이고 0하고 1하고 곱하면 0이고 그치? 그래서 각각 발산한다 그래서 얘도 발산이죠? 진동? 얘도 발산입니다. 진동. 그렇지만 곱한 거는 0000으로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선생님이 뭐라고 매번 이게 니은 틀리면 안 되는 게 매번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수렴하는 덩어리가 뭐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수열 두 개 이상이 이 덩어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라? 이름을 붙여줘라. 오케이? 제발. 여기다가 플리즈. 제발. 자, 무슨 얘기냐면 AN분의 BN. 여러분 이게 수열이 한 개가 아니죠. 수렴하는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1로 수렴했으니까 수렴하는 덩어리죠. 얘가 수렴하고 있는 덩어리 뭐라고? 이름을 붙여줘라. 이름 AN, BN 이름이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 CN이라고 이름을 붙여줍시다. 그러면 AN분의 BN은 CN이 되고요. 자, AN은 수렴한다 그랬어. AN의 정체를 알아. 자, AN의 정체를 알아. CN의 정체도 알아. 왜? CN은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1로 가고 얘는 뭔지 모르지만 수렴한다 그랬어. BN의 정체를 알으래. 여러분 BN은 AN 곱하기 CN이 되겠죠. 그죠? 이거 이양한 거야. 그러면 AN도 수렴한다 그랬고 CN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수렴하는 것을 각각 곱하면 이 값을 그냥 곱해주면 되죠. AN이 0으로 간다 한들 뭐 알파로 간다 한들 알파 곱하기 1 어차피 BN은 수렴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디귿으로 가봅시다. 자, AN, CN, BN. CN이 AN하고 BN 사이에 있어. 무조건. 그런데 BN하고 AN하고 0이 된대. 뺀 게. 그러면 CN은 수렴한다. 여러분 이거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보자고.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 진동발레. 진동발레. 왜 그러냐면 자, 잠깐 뭐 공간이 없으니까 잠깐 지우고 해볼까요? AN하고 BN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BN하고 AN하고 N이 무한대로 가면 말이야. N이 무한대로 가면 BN하고 AN하고 붙는다. 0으로 되니까, 그치? 그래서 AN, BN이 있어. AN하고 BN하고 AN이 이렇게 가고 BN이 이렇게 가서 둘의 간격이 0으로 수렴한다 이 얘기잖아. 둘의 간격이 붙는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CN은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CN은 어차피 사이로 낑겨 갈 테니까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냐? AN 자체가 말이다. 얘가 진동하는 거야. 밑에서 이렇게 진동. BN도 진동하는 거야. 어떻게 진동할까요? 가만히 있어봐. BN도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빨간색하고 까만색하고. 가운데 있는 파란색은 이 사이 낑겨갖고 같이 가겠지만 이게 CN이겠죠. 근데 얘가 진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가니 안 가니? 아래 AN, 위에 BN. AN하고 BN하고 점점 가까워져. 빨간색하고 검은색하고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사이에 있는 파란색 CN도 사이에 낑겨 있긴 한데 위아래가 흔들고 있으면 가운데도 흔들어야지 어떡하겠어. 예를 하나 들어줄까? 자, 예를 들어 보면 말이야.
AN이 이거라고 하죠. 마이너스 1의 n승. 진동 치는 거에 아주 대표적인 식이죠. 더하기 n분의 1. B에는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1의 n승에 더하기 n분의 3 이렇게 하자. C에는 뭐야? 마이너스 1의 n승에 더하기 n분의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하죠?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이니까 대소관계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근데 극한으로 가고 여기서 여기 빼. bn에서 an 빼갖고 빼보면 여러분 n분의 2가 나오니까 극한값이 0이 되는 것도 맞아. 하지만 이 사이에 껴있는 cn이 여러분 수렴합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이 진동치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간다 한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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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발산하는 게 보이죠? 진동 발레가 보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녀석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붙습니다. 사이에 낑겨 있는 얘는 당연히 수렴하겠죠가 아니고 붙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나요? 자, 요거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죠? 먼저 gx가 f-x다. 이것부터 해석하는 게 중요해. fx랑 f-x랑 무슨 상관이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 여러분 이거를 y축 대칭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y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를 y축 대칭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y축 대칭으로 그리면 자,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데칼코마니 양쪽으로 접어서 대칭시키라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1, 2 이렇게 해서 대칭이 되면 먼저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됩니까? 여기 2라는 숫자가 빠졌는데 빠져서도 뭐 대충 알겠죠? 이해가죠? 여기가 1이고요. 자, 요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갔을 테니까 그죠? 어떤 모양이 됐을지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보세요. 여기에 들어갔을 테고 그죠? 그리고 요런 모양으로 될 겁니다. 자, 요 녀석은 이쪽으로 이양됐을 테니까 움직였을 테니까 자, 여기도 이렇게 긋고 요렇게 떨어질 겁니다. 자, 요 녀석이 gx 그래프다 라는 걸 여러분 먼저 시작하고 먼저 파악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gx까지 만들어 줬겠다. 기억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은지를 차근차근 찾아보면 되겠죠. 먼저 좌극한부터 보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1의 좌극한입니다. gx에 집어넣었어. 자, gx에 집어넣어보면 말이야, 마이너스를 여기 있죠. gx에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왼쪽에서 다가오는데 요 x축을 따라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프 따라서 다가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 값이 뭐야? 2를 향해 다가가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점, 합성함수는 여러분 그냥 극한값이 2다 라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2로 다가갔는데 그것을 다시 f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2 플러스인지 2 마이너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2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뭘로 알아? 자, 2를 향해 다가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플러스고 아래에서 다가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봐봐. 마이너스 1의 자극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 2를 향해 갔죠. 그죠? 다가가는 점에 y좌표를 읽는 거야. 아래에서 왔니? 위에서 왔니? 아래에서 왔잖아. 그럼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2 마이너스. 아래에서 왔으니까. 자, 다시 여기 보자. gx가 2 마이너스를 어디다 집어넣으래? f에다 집어넣으래. 자, f는 여기 있습니다. 자, 눈 크게 뜨시고요. 왼쪽 그래프 보고 있어야 돼. 2 마이너스 왼쪽에서 다가온대죠. 당연히 그래프 따라와야 돼. 그치? 이쪽으로. 이렇게. 어딜 향해 갔습니까? 그렇죠. 1이죠. 1. 1인데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1 플러스라는 생각은 갖고 가야 돼. 그치? 하지만 리미트가 끝났으니까 그냥 1이야. 알겠습니까? 좌극한은 알고 보니 1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극한 해보자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자, g에다 먼저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이쪽에서 다가와야 됩니다. 그죠? 이쪽. gx 봐, gx 그래프. 오른쪽 봐야 돼. 자, 파란색 화살표 보이죠?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다가와야 된다고. 당연히 그래프 따라서 다가와야 되니까 이쪽이죠. 자, 여기서 다가오면 초보자들은 요 점을 보고서 선생님 마이너스 1 써있네요 하고 가까운 좌표를 읽는 애들이 있어. 범진아, 그치? 근데 가까운 좌표를 읽는 게 아니고 요 점에 y좌표를 읽는 거야. y좌표 뭐지? 0이죠?
그래서 0이라고 하는데 이건 합성함수니까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를 찾아야 돼. 0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야? 자, y좌표니까 0이죠. 위에서 내려왔는지 아래에서 올라왔는지를 보라고, 제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게 0을 향해 가는데 위에서 내려왔잖아, 그치? 위에서.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안 되면 뭐 선생님 찾아잉? 오프라인상에서 나를 만나. 0에서 0을 향해 위에서 내려왔죠?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0 플러스라고 봐야 돼. 자, gx는 0 플러스니까 그걸 어디다 넣어야 돼? f에다 넣어야 돼. 0 플러스 0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다가가라. 어디입니까? 도착하는 점이 1이죠. 우극한도 1이네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니은으로 가봅시다. 또 합성함수네요. fx입니다. x는 1에서 연속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번엔 좀 빨리 갈게요. 1에서 연속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봐야 되니까 뭘 찾아야 돼? 좌극한, 우극한, 그리고 마지막 함수값까지 봐야 되겠죠.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아야만 우리는 얘가 연속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좌극한부터 찾아보자. 좌극한은 1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죠. 자, f에다가 먼저 넣어야 되니까 f에다가 1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자고. 자, 어디 좀 눈을 어디 보고 있어? 그렇죠. 왼쪽 f 그래프 봐야 되겠죠. 1 마이너스 이쪽에서 다가갑니다. 그죠?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됐어? 보고 있어? 그쵸? 2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녹색 화살표 보입니까? 왼쪽에서 다가가는데 0입니다. 0. 이거의 y좌표를 읽어야죠. 0. 그런데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가 여러분 헷갈립니까? 아직도 헷갈립니까? 위에서 내려왔죠. 0 플러스라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0 플러스랍니다. 그죠? 0 플러스를 어디다 넣어? f에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0 플러스. 여기 빨간색 돼 있네요. 0 플러스. 0의 우측에서 f를 향해 가랍니다. 좌극한은 1입니다. 그죠? 자, 우극한 갑니다. 1 플러스죠. 1 플러스. 1의 우극한 f에다 집어넣습니다. 1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야. 자, f 그래프 봐. f 그래프 보라고. 노란색 화살표를 봐. 1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야. 당연히 x축에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프를. 자, 동그란 점이 어디에 있어? 이거의 y좌표를 읽으라 그랬다. 2입니다. 그죠? 아래에서 올라왔니? 위에서 내려왔니? 그렇지. 아래에서 올라왔어. 뭐라고 써야 돼? 2 마이너스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2 마이너스. 이게 2 마이너스라고. 그걸 다시 한번 f에다 집어넣는 말이야. 2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 다가옵니다. 그죠? 그럼 뭐가 돼? 1 플러스. 정확하게는 1 플러스. 1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지? 하지만 끝났습니다. 1. 자, 이제 함수값만 찾으면 돼.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뭡니까? 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0을 다시 한번 넣습니다. 그럼 1 되죠? 함수값은 1. 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연속이겠네요. 니은까지는 맞습니다. 맞죠? 자, 이제 디귿인데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또 연속이다 라고 물어보면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냐 이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극한값이 존재하냐라고 하는 기억보다는 연속이냐라고 물어보는 니은 디귿이 출제율이 높겠지. 왜? 세 개를 찾아야 되니까. 먼저 제일 쉬운 함수값부터 찾아보자. 마이너스 2를 f에다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1을 f에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2네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g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g 0이니까 뭐가 되죠? g 0은 1입니다. 2 곱하기 1은 2 함수값 찾았습니다. 자, 좌극한 갑니다. 마이너스 1을 자극하는 fx에서 마이너스 1 자극한 보자. 마이너스 1의 왼쪽. 그렇군. 뭐야? 1이죠. 1 곱하기. 자, x 더하기 1이라서 여러분 헷갈리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0 됩니다. 0. 그지? 0의 자극한. g에서 0의 자극한을 찾으라는 얘기야. g 그래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지? 0의 자극한. 올라가봐. 어디에 도착해? 1에 도착하죠. 1 곱하기 1은 1이네요. 이미 좌극한이 1이고 함수값이 2이기 때문에 얘는 연속은 글렀습니다. 시험이라면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 되지만 선생님은 해설이니까 우극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연속이 아니고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여러분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만 같으면 되는 거죠. 함수값은 필요가 없고.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 해보자고. fx의 마이너스 1 우극한 뭐야?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올라가니까 여러분 2가 되겠죠. 얘는 2고요.
마이너스 1 우극한, 즉 G에서는 0 플러스를 찾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1 우극한이니까 집어넣으면 0이고요. 0 플러스 뭐죠? 1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되네요. 우극한이 2야. 자극한 1이고 얘는 심지어 극한값조차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5번 봅시다. 뭐 되게 복잡한 게 뭔가 나왔어. 그리고 이걸 찾으래. 여러분 이건 뭐 많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찾아봅시다. 자, 분모를 여러분 이렇게 가죠. x 더하기 1에 x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f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좀 눈치가 빠른 친구라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이 녀석은 0으로 가고 이 녀석도 0으로 가죠. 그래서 0분의 f0 모양, 똑같은 속도로 0으로 가는 거야. 얘랑 똑같은 속도로 0으로 가죠. 0분의 f0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요것이 4구나 라고 나오는 거죠. 물어본 것은, 적들이 물어본 건 0분의 f0이니까 결국 요걸 물어본 거죠. 그지? 이 연두색 동그라미 요 녀석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얘만 이항시키면 되니까 정답은 그냥 마이너스 4다 라고 바로 나오죠. 그죠? 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하면 리미트 t는 0으로 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t분의 ft가 나오고, 그리고 x 더하기 1이 t였으니까 x는 t-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얘가 4고, 에너미들이 물어본 것은 이 녀석이죠. 그래서 이것을 a라고 한다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은 4다, a는 마이너스 4다,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요 치환이 중요한 거겠지. 자, 6번인데요 이거는 뭐 무한급수인데 이렇게 빼기가 있으면, 시그마 안에 이렇게 빼기가 있으면 이거 칙칙폭폭 지워져 내려가는 기차놀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1부터 집어넣어 보자고. a3 빼기 a1, a4 빼기 a2.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좌전하면 안 돼. 한 개 더 해야죠. a5 빼기 a3. 자, 반갑습니다. 왜 반갑지? 얘랑 날라가니까. 한 개만 더 써볼까? a6 빼기 a4. 당연히 또 날라가죠. 이렇게.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날라간다고 치면 여러분 이대로 쭉 내려가면 뭐 a n 더하기 2 빼기 a n까지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다 보면 말이야, 여기까지 지어져 나가고, 여러분 상상해봐. 여기 두 개가 남지. 그지? 그리고 여기 두 개가 남지.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만 남을 거야. 자, 하나 a n 더 바로 위에 거니까 이렇게 남을 겁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이게 바로 부분합이라는 거지. 부분합이 뭐야? n항까지 합이라고. n항까지 합. 이게 부분합, 즉 SN, n항까지 합입니다. 여러분 무한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해라 라는 게 여러분 무한급수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파랑색 동그라미 친 거 두 개의 극한값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A1은 1이라 그랬고 A2는 2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3 일단 잡아주시고, 요 녀석이 문제죠? 뭐라고? 이 녀석이 문제라고.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근데 여러분 극한값이 뭐라 그랬어? 3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할 때는 각각 따로따로 해줘도 돼. 이 녀석의 극한은 더 정확하게 쓰면 말이야, 헷갈리지 않게 더 정확하게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인데, 각각 요 빨간색 네모칸 그리고 파란색 네모칸이 각각 극한이 존재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3이라 그랬죠. 얘가 3이고요. 얘도 극한이 존재합니다. 무한대로 가면 똑같이 3이죠. 3 플러스 3,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겠네요. 정답은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7번입니다. 7번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 여기죠. P 여기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뭐 어쨌든 간에 이 그림만 이해하면 되죠. 자, 점 P가 점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P가 A로 한없이 다가간답니다. 그때 AQ분의 요 빨간색 길이분의 파란색 길이, 요거 길이를 구해라. 극한값을 구해라. 여러분 미분을 공부한 친구라면
아주 쉽게 아니구나. 이게 무리함수 극한이기 때문에 무리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미적 2까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사실은 이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미분해 갖고 4를 대입하면 답이 되긴 해, 그지? 근데 이건 무리함수 루트 함수를 미분하는 미적분 2를 공부한 친구라면 이거 그대로 미분해서 4 대입하면 답입니다. 자, 그거는 뭐 선행 과정이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P의 좌표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넣어봐. n, 루트 3n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놓는 거야. 자, 궁극적으로 P는 A를 향해 가니까 여러분 리미트 n은 어디를 향해 가게 돼 있어? 4를 향해 가게 돼 있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네모칸 안에다가 이제 주어진 식만 써주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AQ를 여러분 n으로 표현하세요. AQ를 n으로 표현하려면 뭐가 돼? 당연히 AQ의 길이, 요 길이는, 요 빨간색 길이는 P의 X좌표가 n이었으니까 요 길이랑 똑같은 거죠, 요 길이랑. 그죠? 그래서 n 빼기 4분의 이해되죠? 자, PQ 길이를 구하는 게 관건이다. 이번엔 PQ 길이, 요 파란색 길이죠, 파란색 길이. 자, 여러분 녹색 길이 P의 요 길이는 Y좌표니까 루트 3n-3이 될 거고요. 자, 거기서 뭘 빼야 돼? 노란색 길이를 빼야 되겠죠. 노란색 길이.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요 길이는? 그렇지. 요 길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요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빼기 3. 자, 그래서 분자에다가 루트 3n 빼기 3 빼기 3이다. 요거를 해준 다음에 이제 분자를 유리화 시켜주고 루트 플러스 3, 루트 플러스 3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서 이제 극한값을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 내용은 생략할게요. 자, x가 1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함수, x가 1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함수. 가우스 껴있어서 여러분 당황스럽습니까? 자, 어쨌든 fx가 있어. 자연수 n에 대해서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다가 성립할 때 그 n을 찾고 그때 fn 값도 찾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한값을 찾기 위해선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그 얘는 함수값이죠. n이 만약에 3이라고 생각해보세요. n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n이 3이었다고 치면 3의 우극한을 가라. 그럼 3 플러스를 집어넣으란 얘기고, 즉 3.01 정도를 집어넣으란 얘기고, 자극한은 뭐야? 2.99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죠? 3의 자극한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함수값은 그냥 3을 집어넣으란 얘기야.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가우스를 생각해보자. 가우스 x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랑 3.01을 집어넣는 거랑 2.99를 집어넣는 거랑 얘네 두 개는 똑같지. 그냥 무조건 3 나오고요. 2.99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옵니다. 저런. 그러므로 여러분 우극한을 집어넣는 거랑 잘 생각해봐. 우극한을 집어넣는 거랑 함수값을 집어넣는 것은 이 가우스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얘네들은 아마도 동일할 거야. 그럼 뭐가 문제가 되지? 좌극한을 넣은 거랑 함수값을 넣은 거랑은 다를 겁니다. 그죠? 얘는 다를 거야. 결국 이 파란색 다를 것 얘를 같게 만들어야 돼. 왜? 얘가 같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이 다를 것 같은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처럼 해봅시다. 만약에 3이라면 여러분 요게 뭘로 바뀌죠? 응? 눈을 크게 뜨고 노란색 형광펜을 보세요. 얘가 3, n이 3이면 얘가 2.99를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얘가 2가 되죠. 얘도 2가 되죠. 자, 이거를 여러분 숫자 3을 생각하지 말고 n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이게 n이 집어넣으면 n의 자극하는 n-1이 될 거라고. 또 이해 안 되냐? 야, 선생님이 지금 3이라고 예를 들었더니 얘가 2가 됐잖아. 왜? 2.99를 집어넣으면 하나 빠진 2가 되니까. 그렇다면 n을 집어넣으면 n-1이 되는 거고 얘도 n-1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n-1 분의 n-1의 제곱 더하기 2. 여러분 여기다가 뭐 넣어야 돼? 여기다가 뭐 넣어야 돼? n의 자극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n의 좌극한 값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2x에다가 n의 자극한을 집어넣어. 아까로 얘기하면 2.99 3이라고 생각한다면 2.999를 집어넣는 거죠. 어차피 극한값 자체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n을 넣는 거야. n-1이 아니라. 요게 어렵죠. 요게 여러분 2.99를 넣었다 그러면
요 여기 위에 보세요. 위에 fx 요거는 2가 되고 얘는 2가 되지만 얘는 2.99를 넣으면 얘는 6이 되는 거죠. 6. 그죠? 얘는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함수값이든 똑같은 값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n 되는 거 요것만 이해하세요. 자,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함수값 또는 우극한하고 똑같아야죠. 그러면 n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을 넣으면 n이고요. n제곱 더하기 2n이다. 요건 뭐죠? 우극한 값 또는 함수값이 되는 거지.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요거를 여러분 전개해서 풀어. 응? 양변에다가 뭐 곱해갖고 전개해서 풀어. 그러면 n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한번 풀어볼까? 자, 갑자기 계산 과정이 확 나왔죠? 선생님이 잠깐 멈추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요걸 전개해서 양변에다가 뭐 이렇게 약분하고 계산해보면 n은 여러분 3이다 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죠? 이거 계산 과정까지 굳이 녹화할 필요가 없어서 잠깐 멈추고 계산해버렸습니다. 자, n이 3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n 값에다가 3을 넣고요. f3을 집어넣어라 그 얘기니까 f3은 뭐가 되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 9 더하기 6 뭐야 이거 15 3 5가 되나요? 그래서 정답은 8이다 라고 나오는 고단 문제입니다. 자, 국어는 사실 이게 내신에서 만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어. 그지? 왜냐하면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루트를 풀을 수가 없잖아. 그치? 루트를 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를 또 계산할 수가 없어. 자, 첫 번째 차근점은 이건 약간 여러분 결론을 알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루트 k제곱 더하기 3k랑 이게 안에가 완전 제곱이 안 돼서 문제였잖아. 그러면 얘보다 조금 작은 완전 제곱식이 뭐야? k 더하기 2를 제곱하면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되고요. k 더하기 2를 제곱하면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가 돼요. 결국은 요거와 요거 사이에 얘가 있다는 게 보이지? 이해돼안돼? 그러면 그 식을 가지고 우리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k 더하기 1의 제곱 이거보단 크다. 뭐가? 주어진 식이. 맞지? 자, 그 다음에 루트 k 더하기 2의 제곱보단 작겠죠. 요 식 때문에. 그지? 그러면 왼쪽은 그냥 k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k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값 안 씌웁니다. 얘도 k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눈치챘죠? 눈치 안 챘어? 자, 주어진 식으로 시그마를 돌리라고 했는데 이걸로 시그마를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라고 했잖아. 그지? 1항부터 n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얘보다 조금 작은 요 녀석으로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를 해보고 얘보다 조금 큰 요 녀석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를 해보자고.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n 더하기 1 하고 뒤에 2n이 될 테고요. 얘는 2분의 n 더하기 1 하고 뒤에 n이 될 겁니다. 자, 요거랑 요거가 주어진 식보다는 조금 작게 한 게 왼쪽이고요. 주어진 식보다 조금 크게 한 게 오른쪽입니다. 그렇다면 왼쪽을 넣든 오른쪽을 넣든 분자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어차피 n이 무한대로 n제곱분 n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읽어주면 돼서 왼쪽 건 2분의 1 될 테고요.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 최고차항 계수는 2분의 1입니다. 주어진 식보다 조금 작게 해도 2분의 1, 크게 해도 2분의 1 샌드위치 룰에 의해서 여러분 가운데 끼어있는 주어진 식은 당연히 2분의 1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는 여러분 샌드위치 룰 때문에 문제가 자주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풀이 과정을 예측하고 외우고 풀어야 되는 문제야. 자, 10번은 여러분 어떤 뭐 좀 센스 있는 아이들은 서술형이 아니라면 그냥 x가 2로 갈 때 여기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그냥 아예 이건 여러분 전혀 수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0분의 f형이 3이군 하고 잡은 다음에 여기도 오른쪽에 0분의 f형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서 분자는 x분의 fx x로 나눈 거야. 분모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다. 자, 분모 분자를 x로 나눴죠. 그 다음에 0분의 f형이 3이라 그랬습니다. x가 0으로 가니까 요 녀석이 뭘로 바뀌어? 3으로 바뀌고 여기는 00 대입하면 다 사라지고요. 정답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빨리 한 5초 컷에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여러분도 서술형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뭘로 가야 돼? x 빼기 2는 t로 치환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t는 0으로 가야 t0분의 t분의 ft 이것은 3이다.
결국 똑같은 방법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3이다 이렇게 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누기 시작해서 이렇게 풀면 정답이 2분의 3 나온다 라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한번 봅시다. fx랑 gx가 나왔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있죠. 그럼 fx랑 gx를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가면 참 편리하겠다. 자 fx 그래프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x가 0일 때는 가볍게 0이랍니다. 자, 요 녀석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값 무서워하지 말고 x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이 그냥 괄호로 풀리니까 여러분 그냥 2가 될 테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될 테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요 녀석이 마이너스 1 돼서 0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땐 0으로 쭉 오다가 여기서 0이고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2다 이렇게 쭉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이어서 gx를 그려보면 말이야 짠 이렇게 이게 f고 이게 g입니다. 자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0으로 가랍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0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1이라 그랬으니까 x-1 그래프를 그리되 이게 마이너스 1이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계속 그려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gx 그래프까지 찾았네요. 기억을 한번 봅시다. 야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을 찾으라. 극한값이 있냐?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데 극한값이 있냐? 이런 건 설명할 수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극한값이 다르죠? 기억은 광탈 절대 안 돼. 니은 갈까요? x가 0으로 갈 때 gx 값이 있냐? 이거죠. 왼쪽으로 갈 때랑 오른쪽으로 갈 때 극한값이 같습니까? 아니죠. 디귿 가봅시다. 자 여러분 곱해져 있는 거에 극한값을 한 방에 갈 순 없어.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 또 찾아봐야죠. 함수값도 찾아봐야 됩니까? 필요 없지.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냐만 물어봤으니까 좌극한 우극한만 찾아보면 돼요. 자 0-를 해봅시다. 0- 좌극한 0의 왼쪽이죠. fx 0의 왼쪽으로 여기 봐봐. 0의 왼쪽으로 가면 뭐가 돼? 0입니다. 그죠? 곱하기 사실 g의 0 좌극한은 금방 찾으면 마이너스 1인데 이건 찾을 필요도 없어. 왜? 곱하면 0이니까. 자 우극한 보자. 0 플러스죠? fx 0 플러스는 여러분 뭐야? 0 오른쪽에서 오니까 2가 되고요. 자 gx 0 플러스는 뭐야? 오른쪽에서 오니까 0이 됩니다. 0이네요. 저런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합성함수 가자. 자 얘도 합성함수가 좀 어렵죠. 좌극한하고 우극한만 보면 됩니다. 극한이 존재하냐고만 물어봤으니까. 그럼 0의 좌극한 0의 왼쪽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0의 왼쪽에서 다가오는 gx 0의 왼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요 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경고 왜요? 그냥 도착한 게 아니죠. 왜냐면 합성함수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데 아래에서 오느냐 또는 위에서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현재 아래에서 가고 있잖아. 위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 아래에서 가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 빼기 즉 아래에서니까 마이너스 1 좌극한이라고 봐야 되죠. 마이너스 1 빼기라고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왼쪽에서 온다 또는 아래에서 온다 이렇게 가는 거지. f에다가 마이너스 1 좌극한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왼쪽으로 답니다. 당연히 0이네요. 자 0의 우극한 봅니다. 여러분 0의 우극한 gx에서 0의 우극한을 넣어보자. 자 이 노란색 화살표를 집중해서 봐. gx에서 노란색 화살표 보여 안 보여? 여러분 따라가면 0에 다가가는데요. 위에서 옵니까? 아래에서 옵니까? 그냥 0에 줄기차게 있는 거죠. 그냥 평행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입니다. 0 플러스도 아냐 0 마이너스도 아냐 0이야 0. 그것을 f에다 넣어. 그럼 뭐가 되죠? 0 되네요.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이 0이니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한이 존재한다. 자 여러분 나머지 정리를 조금 알고 가야 되는 문제죠. 다항식 xn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 하라. 여러분 고1 때 내용 잠깐만 봅시다. x의 n승을 자 인수분해해서 쓸게요. x-3 x-2 이게 주어진 식 인수분해 한 거야. 그치? 이걸로 나누었습니다. 몫이 뭔가 나오겠지. 그리고 나머지를 rx라고 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벽에 부딪힌 겁니다. 왜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 rx가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지.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이야? 1차 이하죠. ax 더하기 b다 라고 놓고 시작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관문이야. 알겠니? 뭐 a가 0이면 상수항에 나올 수도 있고 a, b가 둘 다 0이면 나눠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2차로 나누면 뭐라고? 1차 이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rx를 그냥 rx라 쓰는 게 아니라 ax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느냐 관건이야 이게. 오케이. 자, 이제 우린 뭘 찾으면 돼? a랑 b만 찾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눈치챘죠? 이제 나머지 정리니까 뭘 집어넣어 봐야죠. 당연히 요거가 0되게 하는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 0되니까 다 없어지고 3의 n승은 3a 더하기 b다 이렇게 되고요. 요번엔 뭐 넣을 것 같아? 요 녀석이 0되게 하는 2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다 0되죠, 그죠? 그래서 2의 n승은 2a 더하기 b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 녀석을 연립방정식 풀 겁니다. 양변을 빼버리면 b가 날아가고 a는 뭐다? 3의 n승 빼기 2의 n승이다. 이해가죠? 자, 그럼 b를 찾아볼까요? b를 요 녀석을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자,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갑자기 뿅 나왔지? 자, 그래서 b는 뭐다? 아이고 복잡해라. 얘가 다 이쪽으로 이항되고 이쪽으로 이항되니까 요 녀석 이항되면 2 곱하기 2의 n승입니다. 더하기 2의 n승 나오고요. 빼기 2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선생님 이거 그냥 계산 녹화 정지 해놓고 할까 하다가 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플레이 시킨 거야. 요거는 여러분 동류항 계산한 것처럼 3 곱하기 2의 n승이 되는 거고 빼기 2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b는 3 곱하기 2의 n승 빼기 2 곱하기 3의 n승이다. 자, 좋습니다. ab가 나왔어.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rx가 나온 거죠. 아래다가 0 집어넣으라는 것은 분모. 자, 여기 봐. rx에다 0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왼쪽을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다 0 집어넣은 건 여러분 이건 b를 말하는 거고 위에 아래 1 집어넣은 거는 a 더하기 b를 말한 거니까 b를 그냥 쓰면 3 곱하기 2의 n 빼기 2 곱하기 3의 n이고요. a 더하기 b는 뭐죠? 위아래를 또 더해줘야겠네. 별거 없죠? 2 곱하기 2의 n승. 자, 위아래를 이렇게 더해준다고 또 어딜 봐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a랑 b랑 더한다고 제길슨 알겠어? 자, 그리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의 n승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요 녀석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분모분자 밑이 큰 게 3의 n승이니까 3의 n승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줍니다. 분모는 마이너스 2만 남을 테고 분자는 마이너스 1만 남아서 정답이 뿅 등장하게 되죠. 자, 13번 진입 판정 한번 해봅시다. 기억을 보면 무한급수 an, 무한급수 bn이 전부 다 수렴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an의 극한값이 0이고 bn의 극한값조차 0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둘 다 0이란 얘기야. 맞지? 자, 그러면 극한값이 둘 다 0인데 둘 다 수렴하니까 리미트는 따로따로 해줘도 돼. 그지? 0 곱하기 0은 0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기억은 너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자, 니은은 보자. 극한값이 0이죠 이거? 수렴했으니까 극한값이 0이야. 여러분 이거의 극한값이 0이면 이거의 극한값은 발산이죠. 아니 무한대로 가는 요 녀석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닥치고 발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그마 무한대가 여기 안에 여기 네모칸 친 거 있지? 요 녀석이 극한이 만약 0이 아니면 얘는 아무 상관없이 발산이면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얘가 만약 0이면요? 얘가 만약 0이면 그럼 무조건 수렴하나요? 아니지. 그때도 생각해봐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어려워? 잘 두 번 세 번 파이. 자, 디귿 갑니다. 이 녀석은 알파로 수렴하고 이 녀석은 베타로 수렴 안 됩니다. 결국은 곱하면 알파 베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야, 시그마 an이 뭐 무한대까지 아니고 k는 1부터 예를 들어 3까지만 해봐. 시그마 an이 5고 시그마 k는 1부터 뭐 3까지 bn이 7이었다 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n bn이 35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 이거를 풀어서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얘는 a1 a2 a3의 합이고요, 얘는 b1 b2 b3의 합이야.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여러분 35가 되는 건데 맞죠?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는. 그러나
오른쪽에 연두색을 잘 보시면요. 얘는 뭘 찾으란 얘기냐면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거거든. 야, 녹색 네모 칸하고 노란색 네모 칸하고 똑같다. 말 돼 안 돼? 말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 14번인데요. 등비수열 AN.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이 뭘 보면 돼? 그렇죠. 요 녀석이 뭐다? 공비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공비가 극한은 수렴하고 급수는 발산한다. 여러분, 어떤 A R의 n-1이라고 하는 등비 수열에서 극한이 수렴할 조건이 뭐지? 극한이 수렴한다. 공비 R이 -1과 아이고 틀렸죠? 왜 틀렸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틀렸죠? 왜 틀렸어? 극한이 수렴한다고 하니까 1도 포함인 거야. 왜냐면 공비가 1이면 A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극한 자체는 수렴할 수 있죠. 자,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또 달라. 그지? 급수가 수렴하려면 여러분 극한값이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R은 -1과 1 사이다. 이게 여러분 개념이죠. 결국 아까 선생님이 요게 공비라고 했으니까 3분의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극한은 수렴하고 급수는 발산한다. 결국은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하지만 얘는 수렴한다. 이게 뭐야? 얘랑 얘 차이가 R이 1인 경우죠. 공비가 1이구나. 아,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3이구나. 여러분,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3 찍고 3 찍고 -3 찍고 -3 찍고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나온다는 사실 맞지? 해서 도형 길이의 합이구나. 자, 이건 넓이를 구할 뻔했네. 3루트 2가 요 길이고요. 그게 4개 있네요. 여기까지.